또 이제 본업, 여러분들이 맨날 왜 본업 안 하냐고 했던 그 본업, 가게가 비어 있잖아. 뭐야, 신차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네, 오늘은 따끈따끈한 걸로 내가 소개를 좀 해드릴 건데, 이 기아 EV9입니다. 그러니까 말 많고 탈 많았던, 한동안 말 많고 한동안 리콜하고, 근데 뭐 지금 나온 거니까 뭐 개선이 좀 돼 있다라고 지금 말은 들었는데, 아니 데이라이트가 참 이게 멋있는 것 같아요. 그 차의 그 웅장한 덩어리를 그 데이라이트로 표현을 잘했어. 역시 전기차가 조용하다. 이게 미래인가? 이게 미래인가? 아직도 8기통 엔진 돌리는 저로서는 이해 못하는 그런 미래가 있습니다. 그 항상 뭐 신차, 내가 전기차 뭐 이런 거 얘기할 때마다 하는 얘기지만, 그 요런 거 이제 과거에 사는 저는 이해 못하는 이 미래만의 세상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세상이 변해가는 걸 우리가 막을 수도 없잖아요. 세월이 변해가고 세상이 변해가는 걸 내가 막을 힘이 없으면 어떻게 세상에 따라가야 한다. 자, 기아 EV9이요. 조금 신기한 부분이 요 큐빅 램프들. 사실은 옛날에 이 덩어리 큰 헤드램프들을 말이죠, 한 3개도 쐈단 말이야. 요즘은 요 큐빅들이 다이나믹하게 그 매트릭스 형식으로 이렇게 광점을 합칩니다. 크게. 그렇게 되는 게 요런 큐빅 라이트. 지금 오른쪽만, 요 큐빅 램프들은 이게 제일 먼저 들어간 국산차는 G90. 그 두 줄, 얇은 줄 안에 얘가 한 줄로 쫙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G90을 가서 설명을 해드렸죠. 떼달라고 했어. 떼달라고 했어.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정말 뭐랄까 우리 LED 회사가 돼가는 것 같은데, 기아도. 내가 쳐다보고 좀 전에 개고생했는데. 자, 우리 기아,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우리 기아도 아우디처럼 요 LED에 이제 진심이 돼가고 있어. 심지어 여기서 점점 폭이 좁아진다. 이거 봐, 한 줄씩 좁아져. 여기 4줄, 몇 줄이야? 그러네. 하나씩 좁아져. 이렇게 오면서 3줄, 2줄, 2, 3, 4, 5, 6, 7, 8, 9, 9. 근데 내 생각에 이게 없었으면 이쁘지 않았을 것 이게 같아. 없었으면 그냥 저거 같지. 믿는 아니 그 텔로라이드라고 있어. 얘네 아, 믿는 파는 그거 같겠지. 이게 없습니다. 아, 이거 휠은 좀 이따 보여주려고 했더니 지가 하자 그래서 해. 아직 안 떴어. 이거 모르니까. 여러분, 이 나도 몰라. 나도 아직. 옛날에 수입차들 보면은 이 휠 나사가 안 보이게끔 커버가 덮여 있어요. 전용 공구로 탁 찔러야 열리는. 얘도 그렇게 있어. 휠 나사가 안 보입니다. 근데 디자인은 참 예쁘거든요, 이 휠이. 네, 지금 조금 불안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이 차 무게가 거의 3톤이란 말이야. 그리고 그만큼 브레이크가 크단 말이야. 근데 휠이 이렇게 많이 가려져 있으면 이 열이 빠지나? 근데 이게 전기차들은 그거라고. 회생제동이 있으니까 브레이크를 많이 안 쓰니까 상관없는. 도 그렇고. 원페달 드라이빙이 되거든. 맞아요. 저거 이게 바람 영향도 키로수에 좀 많이 영향이. 네, 있대. 바람 저항을 최저한으로. 그래서 하이브리드들이 막혀 있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 어차피 회생제동으로 많이 쓰지, 원페달 드라이빙으로. 그러니까는 좀 작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예쁘기는 참 예쁩니다. 많이 막혀 있지. 자, 그리고 이제 보면 이게 보면 여기까지는 우리가 보는 그 팰리세이드 정도의 사이즈입니다. 내가 지금 서 있는 요 라인 앞으로 여기까지. 근데 이 뒤로 요 문이 팰리세이드는 요만큼이거든요. 조금 더 있어, 한 뼘. 그리고 또 요만큼이거든요. 한 뼘 또 더 있어. 그럼 합이 2뼘이 긴 거야. 사실 엄청 긴 겁니다, 이 차. 이렇게 크리라고는 내 생각 안 했거든. 이걸 열어보면 얘가 사실은 이게 가장 먼저 시작한 게 포드 익스플로러예요. 저것도 접어줘. 2열. 아래. 포드 익스플로러인데 오, 뭐야 이거? 전동으로 접혀요. 오. 이렇게. 오. 그리고 3열이 사실 여기가 원래는 다 옛날에 레바로 잠깐 당겼거든. 그죠. 근데 오. 요것도 이제 그 포드 익스플로러가 가장 먼저 했는데, 이제는 국산차 수입차를 가리지 않고 들어오는 기능이다. 아우. 펠리세이드도 있을걸요? 아닌가 내리는 것만 있었나? 내리는 것만 있었나? 몰라. 아무튼 하여튼 그 버튼은 있는 거 받게 봤는데. 거주성이 되나요? 안에 실내 내부가? 3열에 아동은 앉지 않을까? 내가 한번 봅시다. 아닌데 2열을 좀 당기면 충분히 앉을 것 같은데? 그리고 특이한 점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2열 시트는 보통 이거 잡고 으윽 하잖아. 아, 예. 어우, 이거 왜 이렇게 오야. 도대체 차가 얼마야? 이러면 8,800 이상. 예. 네, 거의 1억에 가까운. 네. 등록비 포함하면. 네. 그러니까 뒷열을 지금 최대한 앞으로 당겼거든요. 그렇게 하고 제가 들어가 볼게요. 2열 세워봐. 요즘 저거 보통 한 번 누르면 세워줘. 원터치예요? 원터치야. 좀 더 제껴야지. 이거는 아까 전에 제껴놔가지고 그런 거고. 봐봐요. 내가 지금 3열 어떻게 앉아있나.
저쪽 문을 열고 보시죠, 배 감독님. 아, 예. 내가 이렇게 앉아 있을 수 있어. 발장 끼고. 오, 그래요? 이런 이거 거주성이 좀 되네. 여기 나무 앞에 더 와도 돼. 자, 그리고 여기 목을 딱 세우면 내가 이렇게 앉아 있을 수 있어. 그리고 3열에도 마찬가지로 에어벤트가 있습니다. 우와. 에어컨이 나와. 오, 뭐야? 전동이에요? 3열 등받이가 전동이야. 왜? 여기 벽 있잖아. 여기 벽에 버튼을 누르면 이 3열 아. 등받이가 이게 전동이야. 우와. 아, 3열에 앉은 사람이 핸드폰을 C타입 충전도 할 수 있어. 어. 근데 이게 마크를 보시면 여기 건전지 안에 번개 표시 있죠? 급속 얘는 충전만이에요. 데이터가 안 되는 거야. 이 정도면은 패밀리카로서는 굉장히 넓은 수준의 공간이 아닌가. 사실 팰리세이드가 3열이 좀 불편합니다. 맞아. 팰리세이드랑 같은 사이즈 정도로, 팰리세이드도 작은 차가 아니거든. 근데 3열이 되게 불편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뭐 있죠? 작은 거? 소렌토 있잖아요. 소렌토는 사실상 3열은 그 가방 타시는 공간 있죠. 예. 짐이 타시는 공간입니다. 사람이 타시는 데가 의자는 있는데 짐을 안 쳐야 돼. 근데 얘는 의자에 사람이 앉을 수 있게 드디어. 한 가지 걱정되는 부분은 있어요. 차 길이가 지금 내가 여기서 지금 막 보는 앞유리가, 그러면 그만큼 차가 길 거 아니야? 요게 주차장이 좁은 구형 아파트나 우리처럼 뭐 빌라에 산다던가 이런 공간을 가지신 분들은 주차하는데 애로사항이 꼽히겠다, 매우 꼽히겠다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그리고 저 원터치로 이렇게 접히거든요. 그 얘는 이게 땡기면은 확 재펴 수동으로. 와. 전동을 무시하고 급히 긴급 탈출, 그쵸. 사고 났을 때 이거 언제 기다려 접히는 걸. 오. 그러면 자, 여기 카메라 가까이 와봐요. 여기 탈출끈이 있습니다. 땡겨 이야. 바로 나가. 비상 탈출 나가. 도망가. 3열 도망차 가능한 그런 시스템이 있다. 그쵸. 근데 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라고 봐. 맞아요. 왜냐하면 자동차의 기본은 안전이기 때문에. 내가 그 테슬라 전동도어 보여주면서도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건 안에 보면 얘들은 아직 있어, 있죠. 저 레바가. 근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없어요. 버튼으로 누르면 탁 하고 열린단 말이야. 그래서 보여줬잖아, 밑에 긴급 탈출 레바 있는 거. 땡기면 열리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전동식이라고 해도 이런 기계식의 백업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보통 백업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장비들은 기계식 백업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좋다. 자, 내가 여기서 이제 3열로 들어가요. 그럼 어디 잡을 데가 없잖아. 여기 잡으면 더러워진다고. 그잖아요, 밝은 색이. 그럴 때 여기 문손잡이가 있어요. 이 손잡이를 걸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쓰는 겁니다, 3열은.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해놓은 이유가 뭐다? 이 차의 3열은 거주가 가능하니까 해놓은 거다. 3열이 사실 거주성이 없으면 이런 거 안 달아요. 자동차에서 아무도 안 쓸 거 돈만 들어가 잠깐만 올라가, 이런 거 달아놓으면. 근데 얘는 3열에 실제로 사람이 앉을 수 있을 거다 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요즘은 SUV도 이제 거주성을 따지고 고급화를 하고, 또 이제 옛날처럼 이렇게 패밀리가 많지 않아요, 가족. 당장 뭐 우리 집만 해도 아버지, 어머니, 나, 와이프 넷이거든, 어디 가면.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독립 시트로 만들어 놓은 거야. 그리고 이 시트가 얘 여기 스크린 들어가네. 스크린 거는 데 있어. 여기 3열을 제끼고 그러니까 이걸 제껴 놓으면 여기 뒤에 꽂는 게 있네. 왜 걸까? 뭐 이것저것 씌우면 지저분해 보이지 말라고. 지저분한 거 목적도 있지만은, 자 보세요. 내가 짐이야. 집니다. 내가 여기서 날아다니면 혹시라도 짐이 날아다니면, 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가로로 치는 이유는 짐이 위로 뜨지 않게 하기 위함이에요. 이 유리, 여기도 유리 있잖아, 문 닫으면. 네. 유리 이걸 깨지 말라고 가로로 치는 거예요. 그래서 유리보다 밑에 있구나. 그럼요. 근데 이 집은 안 날아갈 것 같아요. 요 집은 안 날아갈 것 같아요. 요즘은 무겁지. 요 집은 맞아요. 안 날아갈 것 같아요. 덩치가 좀 되지.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여기 중요한 거 하나 있습니다. 요즘 차박 많이 하시잖아. 그럼요. 노트북 충전하십시오. 심지어 접지까지 있는 제대로 된 충전 포인트예요. V2L이라고 합니다. 짐이라 물건 쓰는 거구나. 네. 안 열리는 거 아니야? 한번 누르면 열릴 거예요. 이거. 열리는 건 원터치. 자, 그리고 내가 이거 EV에 대해서 칭찬만 할 순 없지. 일로 와보세요. 아니. 이렇게 봐. 뭐 혼을 낸다라기보단 네. 아쉽다. 약간 아쉽다. 네. 만태가 여기 좀 되게 크잖아. 네. 미등이야.
네? 이거 그냥 미등이야. 내가 브레이크 밟아볼게. 브레이크 어디로 들어오나 잘 봐. 네? 다시 봐봐요. 다시 봐요. 아, 브레이크는 여기만 있어요. 난 이게 브레이크 좀 누를 줄 알았는데 이거 깜빡이고 깜빡이 거예요. 이게 깜빡입니다. 그래도 형이 좋아하긴 하겠네. 깜빡이가 좀 잘 보여서. 그렇지 그렇지. 내가 깜빡이 엿다 넣어놓는 건 정말 위험하다고 난 생각을 하거든요. 높아요. 물론 이제 시청자들 우리 댓글을 내가 항상 봅니다만 그 의견이 아니신 분들도 있어요. 이게 안 보일 정도로 가까이 붙으면 어떡하냐. 근데 이게 내가 왜 위험한지 다시 한번 추가적인 설명을 해드릴게요. 나는 처음에 뭐라고 설명했어? 신호대기 할 때 가까이 붙으면 안 보인다 그랬죠. 난 그것만 설명을 했더니 또 다른 댓글이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그 댓글에 대한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사람이 내 옆에서 차선 변경하고 들어올 때 이거 밑에 있으면 안 보입니다. 알죠? 딱 들어올 때 가까이에서 딱 들어올 때. 네. 그래서 칭찬해 이건. 근데 요거 뭐야? 허진데. 그렇지. 그러니까 실제로 이 큰 거를 만들어 놓고 브레이크 여기만 있다. 그래서 여기 좀 큰 게 아닐까요? 어, 보조등이 대신 엄청 커요. 얘도 브레이크 등입니다. 음. 같이 들어요. 민방위 한다 2시부터. 그리고 이게 또 어차피 외관 보는 김에 마저 얘기를 좀 하자. 그릴이 없잖아요 이제 내연기관이랑 다르게. 그래서 여기가 열립니다. 여기가 주행 시에 이제 열이 필요하면 이렇게 열려요. 와. 열을 식혀야 되면 열려. 이거 아이오닉 6도 있거든. 에어컨 틀었어요. 열려. 차를 냉각을 시켜야 될 때 열리는 구조. 이거 살짝 그 외에는 닫혀서 공기 저항을 줄이는 구조. 아슬하다. 이게 열려 있으면 연비가 조금 아슬하다? 아슬하다를 만들려면은 여기도 좀 열어야 되지 않나? 아 예. 그리고 얹히고 어. 딱 어쩔 수 없지 뭐. 여기 바람 통해서 뭐 할 거야 전기차. 앞에 아무것도 없는데. 본네트 열어봐. 앞에 뭐가 있는지 왜 이렇게 생겼는지 알려드릴게요. 근데 왜 전동이야? 야, 본넷 래치도 전동이야. 그러니까. 엔진이 없잖아. 여기가 그냥 대부분의 차들은 여기를 프렁크라 그럽니다. 프렁크. 프론트 트렁크를 합쳐서 프렁크. 그렇게 부릅니다. 이 프렁크를 가장 먼저 만든 회사는 전기차 중에서는 아무래도 테슬라. 네. 얘들은 밖에서 넣고 끝납니다. 오 깜짝이야. 넌 왜 다 부셔? 배터리가 여기 들어있니? 그냥 일반 12V도 있어야 할 거 아니오, 이 사람아. 그냥 열어봐서 여기 여러 개 돼 있어가지고. 자,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그 자동차들은 저 12V 내장되어 있는 저 배터리를 메인 배터리라고 하잖아요. 얘들은 오히려 저게 억실러리 배터리, 외장 배터리입니다. 메인 배터리는 따로 차 안에 있잖아, 밑에 바닥에. 얘들은 그래서 억실러리 배터리, 억스 배터리 하면 외국 용어로는 그래요. 억스 배터리 하면 저걸 바꿔줘야 돼요. 저거는 우리가 이거 펌프로 따지면 그냥 마중물인 거야. 마중물인 거야. 저 배터리를 사용해서 차의 기초 전원 장비를 켜줍니다. 그 기초 전원 장비가 켜지면 걔들이 이제 그러니까 메인 배터리를 켜주는데 그냥 켜는 게 아니라 이 우리 발전소도 보면 절차가 있잖아. 서킷 A 누르고 서킷 B 누르고 그다음에 메인 배터리 전원 딱 올리잖아. 그런 식으로 서킷들을 열어주는 거예요. 저 배터리로 초기 서킷들을 열어주고 이제 딱 열리면 이제 메인 배터리가 동작하면서 차 전체를 구동시키는 방식. 이걸 언제 한다? 여러분들이 요즘 차 타서 시동 걸면 계기판 앞 그림 왔다 갔다 하지. 그 짧은 시간 동안 다 끝내. 계기판 앞에서 왜 속도계 나오기 전에 디지털들 쫙 막 차그림 지나가고 막 기아마크 나오고 세레모니 오만 가지 나가잖아요. 그 시간을 그렇게 활용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잘 몰라 못 느껴. 근데 여기가 좀 작다. 프렁크도 큰 차가 있고 작은 차가 있는데 얘는 좀 작아. 이게 사륜이냐 이륜에 따라 다릅니다. 이륜은 앞에 모터가 없잖아. 깊어. 사륜은 그러니까 전기차의 사륜은요 여러분 우리가 내연기관차의 사륜하고 달라요. 내연기관의 사륜은 뭐야 만태가? 중간에 그 미션 뒤에서 디퍼런셜이 앞뒤로 나가잖아. 맞아요. 동력축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 얘들은 그게 아니라 사륜을 넣으면 앞에 모터를 하나 더 넣어줘요. 출력이 2배. 메인 모터 뒤에 있고 사륜을 넣으면 그래서 아니 그 설명서에 보면 만태가 우리 휘발유차는 여러분 사륜을 넣으면 그 마력이랑 연비가 확 떨어지잖아. 얘들은 연비만 떨어져. 모터가 2개라 전기를 더 많이 먹으니까. 이게 왜 있냐면 법적으로 트렁크. 법규상 트렁크야. 그러니까 우리가 트렁크에는 탈출 장치 설치가 의무화돼 있잖아 이제. 2002년 이후로 다 의무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도 법적으로 트렁크로 인증이 되었기 때문에 버튼을 만든 거다. 쓸모는 없을 거다. 들어가 봐. 아무도 못 들어가. 뭐 고양이 정도는 타실 수 있는데 고양이도 타면 숨 막혀 죽을걸? 요 고무 때문에? 찬스가 대표님 차예요. 직원이 뜯어. 예. 근데 이거 너무 많이 붙어 있다. 아니 솔직히 이거 아니 필요 없는데 다 붙어 있어. 무슨 뭐 비닐회사냐고.
자 여러분, 그 자동차 업계에서는 아우디는 조명회사, 현대는 비닐회사. 없지? 없어. 여기는 안 열어도 되잖아. 여기 안 열어도 돼. 아씨. 끝나도 끝난 게 아니야. 이놈의 비닐은. 이거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진짜 나 누가 뭐라 할 것 같아서 미리 얘기하는 얘기지만 사이즈만 보고 얘기하는 거 사이즈만. 그 미국산 픽업 느낌이 나요. 앞자리가. 앞이 터 있어서 여기가 터 있기 때문에 카메라 일로 와봐요. 여기가 이렇게 터 있기 때문에 그 미국 픽업 느낌 타는 느낌이 나. 미국 픽업들이 여기가 터져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걔들은 기어봉이 컬럼이거든. 얘도 물론 마찬가지로 이제 컬럼입니다만. 그러려면은 요걸 좀 잘 구성해 줘야 되지 않을까? 이거는 솔직히 조금 아쉬운 부분이 이만큼밖에 안 열려. 이게 다 열린 거야. 그러니까 되게 깊은데 좁습니다 이건. 그리고 이 공간을 나 같으면은 그 배 감독님 저기 집에 미니 있잖아요. 아 그죠. 여기 수납함이죠? 여기도 아 예.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핸드폰이랑 알고 보니 막 이게 나오고 그런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갑자기 버튼 하나에 슝. 아니 그 요즘은요 옛날하고 달라서 1인 1폰이잖아요. 아 예. 애들도 국민학교 초등학교 옛날 사람 초등학교만 들어가면 다 폰이 있단 말이야. 아, 예. 1인 1폰이야. 그러면 조석에 있는 사람이 핸드폰을 편하게 놓을 수 있는 공간 정도는 있어야지 않나. 그게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여기다 찌를 수도 없잖아. 이 때문에 이 재질이 짠 뭐가 달라 기존차하고. 마감이 에이 아마추어들아. 버튼이 물리 버튼이에요. 햅틱 터치 아니 터치야. 터치인데 햅틱이에요. 아 반응이 있구나. 햅틱 반응이 와요. 그 아이폰 써보신 분들은 알 거 아니야. 옛날에 아이폰 그 센터 버튼 화면 밑에 그게 햅틱 버튼이잖아. 햅틱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손을 댔을 때 뭔가 반응을 하는 걸 햅틱이라고 하는데 얘도 햅틱 버튼의 일종입니다. 그리고 요 밑에는 내가 되게 좋아하는 부분이 있어요. 나는 볼륨은 항상 내가 물리 버튼. 볼륨하고 온도는 요여야 된다고 항상 얘기를 하잖아. 기본을 지켰네요. 그러면 이 차에 비슷한 가격대의 기아 뭐 있습니까? K9. 그렇죠. K9의 가격대를 취하고 있는데 물론 배터리 값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니까 원가는 그보다 좀 비싸겠지만 그래도 이런 버튼을 가까이 와보세요. 카메라로 가까이 보셔야 되는데 이 재질감이 약간 부족하다. 조금 고급스러운 버튼을 만들어주면 좋았을 거다. 왜냐하면 이런 무광 플라스틱 도색 재질은요 몇 년 쓰면 까지는 경우도 있어요. 표면이. 물론 이런 데야 디자인을 이렇게 취하면 되니까 보여도 예쁜데 요런 가운데 건 다 묻어놓더라고. 핸드폰 여기 이런 재질이다 이 말이에요. 플라스틱이죠? 여기는 가죽일 겁니다. 여기는 가죽이죠? 푹신푹신하니. 문순접이가 형 근데 우리가 차 가격을 생각하면은 또 아쉬운 부분이 여기 또 있다. 배 감독님 여기서 찾아봐. 여기 마감? 네. 예쁘잖아요. 그래요? 응. 뭐가 있을까요? 홈변트 아니? 무드등 아니? 그건 취향이니까. 이거에 아니? 마감. 이 사람들이 이거 차에 대한 그 저기가 없네. 잘 봐요. 밑에 플라스틱. 여기도 여기를 덮고 요즘 고급차들은요 여기도 덮어놓고 가죽으로 여기도 덮어놓는단 말이야. 나눠져 있으면 예를 들어서 투톤 실내를 선택하면 어떻게 돼요? 제네시스 같은 거 가죽 다른 색 가죽이잖아. 근데 여기는 가죽인데 여기는 사실은 조금 재질감을 개선해 주었으면 더 좋겠다. 그렇죠? 그렇죠.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요 SUV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차들은 요 클래딩 요 디자인을 클래딩이라고 합니다. 휠하우스 테두리를 덮는 요 클래딩이 유광이면 사실은요 진짜 관리하기 힘듭니다. 제발 클래딩은 무광으로. 클래딩이 요광이면 정말로 관리가 힘들어요. 자 우리 사실은 이거 여러분 썬팅 불박 달아달라고 오신 거거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너무 오래 시간을 끌면 이미 늦었나? 자 이렇게 봅시다. 자 요즘 현대기아의 특징은 핸들에서도 나타납니다. 뭘까요? 전동 칼럼? 헤헤이 그건 다 있지. 현대기아가 아니어도. 자 보세요. 뭐가 들어왔어? 현대기아 SUV들의 요즘 특징 드라이브 모드하고 지형 적응 모드가 보통 여기 있잖아. 여기 있잖아. 이게 일로 와요. 이제 요즘 현대는 드라이브 모드도 일로 들어오고요. 여기 에코 바뀌지? 그리고 터레인 모드 지형 모드도 바뀝니다. 여기서 잠깐만 야 내 차에 있어가지고 거기 들어가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막 이러고 오야 신기해.
설마 이거 허리 잡아줘요? 허리 잡아줌. 우와. 드라이브 모드를 지금 스포츠로 바꾸니까 여기가 싹 잡아. 좁아져. 이렇게 부풀어 허리가. 어. 야, 소리 나잖아. 카메라 대고 있어봐요. 소리가 들릴 거야. 여기서 스포츠로 바꿀 때 소리 난다? 작동 소리, 작동은 들렸죠? 네, 수납 공간 빼는 거는 NF 소나타 이후로는 현대에 따라잡을 회사가 없어요. 근데 얘는 살짝 아쉬운 부분 하나가 뭐다? 이 안은 좀 좁아. 여기. 다른 차답지 않게 다른 차는 여기가 깊거든요. 조금 좁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장점만 있겠냐? 뭐야? 데이터냐? 자, 이게 하얀 불이 들어와 있으면 둘 다 충전 모드예요. 근데 얘를 딱 눌러서 데이터 모드로 변환을 시키면 여기만 노란 불로 바뀌어. 그러면 이게 유선으로 여기다 연결이 되는 거야. 안드로이드 오토 뭐 이런 거. 자, 그거 기억하고 계시고 오른쪽은 왜 설명 안 해줘요? 뭐 12V? 시갔지? 잘 나온다. 요즘은 여기 야, 씨. 차가마다 나오네 그냥. 아니 이거는 사실 내가 스포티지 편에 설명을 했거든. 히든 시가잭. 요즘 열리는 게 아주 요즘은 강력 넘치고 팍 열려가지고. 요즘은 이렇게 시가잭을 안 쓰시는 분들이 있어서 히든으로 많이 해놔요. 공간이 예쁘라고. 자, 그리고 현대기아 그 전기차 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전기차들이 앞으로 같은 디자인을 많이 사용을 할 텐데 스티어링이 이 원형이 아니고 약간 팔각형에 가까운 위아래 D컷. 헤드업 가리지 말라고. 얘가 볼록하면 헤드업이 가리는 사람이 있거든. 앉은 키가 낮은 사람들은. 그죠. 예, 그래서 핸들을 낮추는 겁니다. 이게 자동차 회사들이 아무 이유도 없는데 돈 쓰질 않아요. 뭔가 돈을 써야 되니까 그렇게 만드는 거야. 부품 따로 생산하려면 돈이 많이 들잖아.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기아 내가 내비게이션 얘기하면서 많이 실망했던 부분이 하나 있었는데 지금 얘는 칭찬을 할 부분이 생겼습니다. 뜯고 좀 이거 다 뜯어달라 그랬잖아. 그건 모르겠어요. 그건 지금 뜯는 거 모르겠어요. 이러고. 난 이거 몰라. 자, 계기판 그죠? 네. 그 다음에 인포 사이가 원래 베젤이라고 현대차는 붕 떠. 근데 얘는 이 베젤 안에 공조기를 넣어놨다. 그거 터치해야 돼? 이거 터치 다 돼. 이 베젤 안에 공조기 넣는 거 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있는 버튼이 많이 줄었잖아. 그걸 이 사이 베젤을 드디어 활용을 한 거야. 그 실내 공기, 내외 공기 전환되고요. 이 안에다가 진작 이렇게 하지 그랬어. 그죠? 그 안에다가 공조기를 다 넣어놨네. 아니 그게 아니라 당장 우리 배 감독님도 EV6를 타잖아. 비어 있습니다. 야, 그래서 핸드폰 거치대를 놔요. 진짜로 많아. 이 내비 사이에 비어 있잖아. 거기다 거치대 붙이시는 분들. 맞아요. 자석 거치대. 자석 거치대 해놓으면 딱 핸드폰 사이즈가 나와. 진짜 딱. 이거 베젤 크면 진짜 안 이쁘. 화면을 꽉 채워줄 거 아니면 진짜 안 이쁘거든. 베젤은 좀 줄었네요.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 있죠. 네, 여기까지만 설명하고 뒷자리로 넘어갈게. 뭐가 안 보입니다. 시동 버튼이 안 보이잖아. 기아는 당연히 요즘 여기 그렇지. 있고. 시동 버튼 일로 들어왔어. 나 기아는 요거 기아 얘기했어. 시동 버튼 일로 들어와 버렸어. 여기로. 여기 시동 버튼이. 아이디어 잘 썼지. 여기에 있으면 공간 하나를 더 만들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걸 생산할 때 원가도 많이 아껴졌을 겁니다. 여기다 버튼 하나 더 집어넣는 건 일도 아니거든. 자, 그럼 2열만 살짝 보고 이제 썬팅 좀 합시다. 이거 언제 줄 거야? 응? 자, 그러면 이제 2열 한번 타보자. 이게 아주 내가 지금 기똥찬 걸 발견을 했거든. 잠깐 커피 한잔 하면서. 차에다 바디 프렌드 넣는 사람 누구냐? 참 나 이해가 안 가. 자, 여기 보면 액정이 있어요. 터치를 하면 켜집니다.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켜져? 드론 네. 버튼이요. 모드. 이거 봐. 이 소리도 나. 카메라 가까이 와. 멘트 치려고 했는데 이거 봐요. 뭐요? 뱃살 흔들리는 거요? 뱃살 흔들리지. 그리고 이게 보면 강도가 있어. 누가 차에다가 이거 원래 이런 겁니다. 아, 예. 의자 접힐 때 접히라고 이렇게 아, 만든 예. 거예요. 자, 차에다가 누가 이걸 바디 프렌드를 넣어놨어. 어우 시원해. 이게 그 뒷자리 앉으신 분들한테 여행할 때 최고의 옵션이야. 형 그것까지 해줘야지. 이게 좀 이게 여기 이렇게 무중력처럼 이렇게 짜간 제쳐지는 거 있단 말이야 의자에. 그거까지 해야지. 이게 이건데 옆에 뭐 버튼 있지 않아? 이렇게 하면은 오 이거 여기 들어오고 엉덩이가 내려가고 바닥에 올라오고 등이 제껴지고. 거기에 이제 안마까지 다시 하고. 한번 해보세요. 야 이거 여러분 이게 차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있잖아. 뒷자리 잔다. 어디 갈 때.
촬영 끝내 그냥. 여러분들의 내일은 오늘보다 행복하시고요. 저는 이제 한숨 자는 걸로. 다음 거 하셔야죠. 근데 뒤에가 뒷자리가 이게 다 있고 좋네. 근데 얘 왜 앰비언트 문짝이 없고 저기만 있냐? 계기판 밑에만 들어오잖아. 응. 자, 그리고 여러분 여기 히든 구성 있어요. 자, 독립 시트잖아. 독립 시트 사이에서는 뭘 해요? 뭔가 있어야겠죠. 음료수를 먹고 과자를 먹고. 아니 보통 애기들이나 어머님 아버지 타실 거 아니에요. 아들들은 여기 쓸 거 아니야. 운전수지 뭐. 그렇죠. 자, 그럼 뒤에 앉으신 분도 밥을 먹어야지. 밥상이 나옵니다. 물론 이제 그 롤스로이스식 밥상은 아니에요. 이렇게 펴지는 밥상은 아니지만 그냥 간단한 스낵 정도는 올려놓을 수 있을 거다. 여기 위에도 고무로 처리돼 있거든. 지금 안 미끄러져. 논슬립? 그리고 여기가 또 열려요. 여기는 깊어. 그래서 위에가 아까 요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팔걸이 안에. 그렇죠. 요거 만들어 놓으라고. 세심합니다. 아주 세심해서 좋아요. 그리고 요 고무 패드 빠지거든. 이렇게 여기 손 드는 데 있지, 손톱으로. 청소겠지? 빼서 청소도 가능합니다. 2열에 대해서도 이렇게 신경을 많이 썼어요. 그럼 이 차를 누가 사겠님한테가? 우리네 아버지. 기사 딸린 집안의 사람들. 이렇게 센스들이 없다. 이렇게 센스들이 없어. 자, 내가 설명을 해줄게. 아까 분명히 가족에 대한, 패밀리에 대한 얘기를 내가 중점적으로 했잖아. 물론 가족을 뒤에 태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게 있고 이런 게 있고 그러면 연예인이 산다 이 말이야. 아시겠어요? 연예인들이 산다 이 말이야. 연예인들이 보통 카니발을 타잖아. 카니발 2열 의자를요, 사실 개조 의뢰를 되게 많이 받습니다. 뭐 저희가 지금 시트는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안 하는데 2열 시트를 일반형을 드러내고요, 의전형 시트를 넣어요, 편하게. 왜냐면 연예인들은 여기서 하루 종일 있어요. 촬영할 때 잠깐 저기만 나갔다 오고 대기도 여기서 한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 선팅을 안 보이게 해달래. 새까맣게 아주. 우리 맨날 그런 의뢰를 받습니다. 설명을 할게요. 이런 의자를 갖춘 카니발은 일반 카니발이 아니에요. 맞아요. 하이리무진을 사야 되고 최소. 그것보다 더 좋은 기능을 원하면 카니발 뭘로 갑니까? 카니발 노블 클래스로 가야 돼요. 노블 클래스 얼마야? 억사천이잖아. 나 같은 사람 말고, 미세먼지 말고 왕먼지도 넘어서서 이제 그 다이아몬드로 가공되신 그 유튜버들도 탈만해요. 아시겠어요? 여행 유튜버 탈만합니다. 그리고 2열에서의 장점이 기존 카니발보다 조금 더 좋거든, 만태가. 그리고 그거 아세요? 김만택씨? 온도가 다를 수 있지, 사람이. 앞사람은 덥고 뒷사람은 추울 수 있잖아. 미친 에어컨이 여기서 꺼져. 여기 지금 에어컨이 켜져 있습니다. AC 불 들어와 있지. 근데 이게 보통, 자, 뒤에 어머니 태우면 어떻게 됩니까? 추워. 나는 더운데 엄마는 춥다 가지. 여기만 꺼, 에어컨. 껐어요? 거긴 켜져 있어. 리어에서 꺼졌잖아 지금. 이게 뒷자리만 에어컨 시스템이 별도 조작이 가능하다는 얘기에서 온도를 올리면, 잘 봐요. 내가 온도를 올려볼게. 여기 온도가 올라가네. 자, 27도까지밖에 안 올라가지만. 네. 자, 여러분, 내가 한마디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걸 뭐라고 두 글자로 줄일 수 있을까, 만태가? 네? 이걸 두 글자로 줄이면 뭐라 그래? 뭐요? 내가 지금 설명한 것들을 왜 질문을 하시죠? 비닐 쓰면서. 질문도 좀 할 수 있지, 안 그래요, 배 감독? 배 감독 뭐라고 생각해요, 이걸 두 글자로 줄인다면? 똑같게 얘기해요. 빨리 왜 질문을 하시죠? 왜 질문하시죠? 이거는 배려입니다. 이건 배려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차에 대해서 단점도 분명히 있다고 설명을 했어요. 내가 처음에 차 들어오기 전에 말한 단점이 뭐야? 이거 리콜 들어갔어요. 지금 개선이 됐으니까 출고를 했겠지만, 이게 지금 어제 온 차라서 이거 그 리콜 터질 때 출고가 정지됐었거든요. 자, 그런 단점도 있고, 또 한 가지 단점, 뭐? 차가 되게 크다. 큰 만큼 전비도 떨어질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차 무게가 3톤이라. 사람이 이렇게 셋이 탔잖아. 3.3톤이야. 어디 가능한 무게냐고. 하지만 이 차는 그 앞이던 뒤던 그냥 실려만 가는 게 아니라 좀 거주성을 갖춘 배려를 했다. 그런 배려는 가득한 차라고 생각을 합니다, EV9. 물론 여러분, 배려에는 가격이 붙습니다. 너무 비싸대. 야, 이거 보조금을 다 못 받아, 만태가. 차값이 비싸서. 그 6천, 5천 몇백인가 6천인가. 6천 이상 넘어가면 네. 50%입니다. 그러니까 보조금이 깎일 정도로 비싸요. 팰리세이드 같은 게 옵션을 왕창 집어넣으면 한 5천 후반, 6천 초반까지 갈 겁니다. 그럼 그거랑 생각을 해도 한 2천이 비싸거든. 물론 나는 어제 차를 보면서도 그 얘기를 했어요. 딜러분 어제 같이 계셨잖아. 내가 가격이 1억이면 있어야죠, 내가 말을 했어. 근데 그것도 맞는 얘기긴 한데,
이 가격이면 아 의자 좀 건들지 마. 왜 자꾸 움직였어? 이. 아 신경 기능이 있어서 여기서 다 아이씨. 조절이 돼. 야 이씨. 이거 다 조절이 된다고 이게. 이거 통풍하고 다 조절이 된다고 여기서도. 진지한 얘기하고 있는데 자꾸 나 지금 여러분 말하고 있는데 의자 자꾸 왔다 갔다 해서 갑자기 저는 건들고 있어. 이게 얼마나 좋은 거냐면 어르신들이 탔을 때 바람 이거 나. 오, 바람 그러니까 나온다. 이거 바람 좀 이거 좀 해줘. 시원하게 해줘. 그래서 여기서 조절이 가능하다고. 배려 있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뜻인지 아세요? 닥쳐. 아, 말 좀 그만하라는 얘기겠고.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아 EV9은 제가 부모님이 조금 더 연로해지시고 전기차를 세상으로 전환이 끝나고 그런 세상에 왔을 땐 저도 필요한 차겠네요. 이 정도면 부모님을 모시고 다니기 충분한 차입니다. 가족을 모시고 다니기 충분한 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차가 수요가 있는 것 같고 이 가격임에도 굉장히 잘 팔리고 있어요. 사실은 옵션을 많이 넣으셔야 합니다. 옵션을 넣은 거 기준으로 지금 8,000 얼마라고 이 차가 그랬고 이게 이 차는 현대기아는 그러니까 어디만 쳐다만 보면 이렇게 비닐이 쳐다만 보면 비닐이에요. 이 비닐 내가 사실은 비닐 뜯으면서 설명하려고 그랬는데 도대체가 그냥 비닐 회사 그냥 아우디는 조명 회사고 현대는 비닐 회사고 진짜. 일단은 내가 영상이 너무 길어지니까 좀 설명 마치려고 했는데 자꾸 누가 갈고 갖고 내가 지금 이 영상이 안 끝나고 있어. 지금 편집한 몇 분 나올 거. 답 안 나와. 너 이씨 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썬팅칩이잖아요. 내가 아무리 썬팅칩이라 해도 아무도 안 믿더만 이제 썬팅칩입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리뷰로 그냥 이렇게 마치도록 할게요. 기아 EV9 잘 구경했고요. 물론 썬팅 블랙박스 하고 나갈 겁니다. 그거는 영상 마지막에 타임랩스로 붙여놓을 테니까 그걸로 보십시오. 타임랩스로 쫙 붙여놓겠습니다. 작업은? 작업은 요거 시킵니다. 얘가 할 겁니다. 자 그렇게 물러가도록 하겠고요. 자 여러분들이 내일이 오늘보다 조금 더 행복하고 멋지시기를 바라면서 앞으로 현대기아는 이런 노력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사실 자동차 회사들은 경쟁이라는 걸 안 할 수 없습니다. 현대와 기아 사이에서도 경쟁을 하는데 반지반에서 안 그래요? 그러면 경쟁을 위한 무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무기 뭐가 있겠어요? 사실 현대기아는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을 해봅시다. 브랜드 밸류에서 벤츠를 따라잡지 못해요. 그러면 뭘로 승부해야 돼? 이런 현대만의 자잘한 배려로 승부를 하는 것도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멋지고 행복하시기를 바라면서 자 이제 썬팅하러 갑시다. 그래 형 따뜻하죠? 야이 씨발! 어우 더워. 어쩐지 뭐 계속 뜨겁더라. 앉아있는데 얘기하고 있는데 막 뜨끈뜨끈해갖고 어떻게 온도를 찌면 되나요? 사람이 만두가 되게 생겼는데 무슨 온돌이야. 자 여러분 이제 그렇게 해서 타임랩스로 보여드릴 썬팅을 준비 중이고 천도 깔았고요. 자 우리는 이제 일을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작업도 하고 블랙박스도 해야 되고. 자 우리 배 감독님 저기 님네 대표님이시니까 예. 비닐 뜯어요 빨리. 예. 비닐 뜯어. 이 비닐이 몇 개인데 지금 이 사람아 아유, 뜯기는 되게. 아우 저쪽 끝에서부터 뜯어오면 되잖아. 여기서부터 뜯어. 여기가 밑에 묻혀 있다. 얘를 뜯으면 저쪽까지 한 방에 뜯기겠다. 일? 힘들어. 아니 뭔 차 비닐 회사냐니까. 여기까지. 그 바닥에도 있어. 빨리 비닐 뜯어. 아, 너무 많아요. 아니 앞으로 당신 카레방 여기서 찍을 거 아니야. 아, 근데